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2월 9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아주 최고의 헌법학자로 평가받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몰아내기 이 사태를 아주 법치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허영 교수는 연대에서 아주 오래 법학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현재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이 헌법학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원로 학자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법치 몰락의 우려와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미명 아래 1년간 벌어진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의 실체는 대통령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진행된 검찰총장 몰아내기였다.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분노를 촉발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적인 직무 배제, 감찰, 징계 회부, 직무집행 정지 등 직권 남용은 법치 준수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와는 정반대였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검찰총장 몰아내기로 분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 비리를 수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전부 직권 남용이고 아주 위법적이다라고 이 헌법학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그 종점을 사흘 앞두고 있다.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모든 법률 직업 종사자들이 이 일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판해도 막무가내다. 심지어 장관 측근 검사들을 비롯한 검사 대부분이 불법성을 지적해도 마이동풍이다. 이번 개각에서 추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윤 총장 제거의 임무 완수를 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정치의 사법화는 코드 인사로 채워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어 법치주의의 적신호다. 그래서 그 최대 피해자는 우리 법치주의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뒤늦게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위법 속에서 진행된 징계 절차가 소급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되찾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위법의 과실인 징계 사유는 이미 증거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을 정지시켰죠. 그 결정이 나온 그 다음 날 대통령은 아주 뒷북치듯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라는 하나만한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죠. 그래서 지금 징계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이미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게 회복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소추자가 심판자를 정하게 한 검사징계법 규정도 위헌이다. 자기 재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즉 장관이
소추자가 되는데 이 징계위원회의 그 위원들을 또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청구한 사람이 또 역시나 심판자가 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쯤에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헌정사상 초유의 위법적인 검찰총장 징계 회부를 철회시키고 끝내야 한다. 모두가 사는 최선의 길이다. 자, 징계 회부, 절차 모두가 잘못되었다,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원로 헌법학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문건을 논의한 것도 부적절하다. 심판자가 미리 예단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과거 검찰은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고 국민의 인권을 경시하는 수사 행태를 보여왔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이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검찰개혁의 실체가 검찰 장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국민은 오히려 법치 파괴적인 검찰 장악의 수법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네요. 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는 검찰 장악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법치주의는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치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막는 민주주의의 순화 원리다. 법치가 붕괴하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민주적 독재로 변질되고 만다. 우리의 정치 현실이 바로 그 상태다. 국회는 야당을 배제한 여당의 독단, 입법기구로 변했고 청와대는 각종 불법 사태의 진원지로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정한 법은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을 구별하지 않는다. 또 법은 내 편을 가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법은 공평한 것이다. 법이 공평성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문 정부는 산 권력과 내 편은 치외 법권에 두라고 한다. 분명한 반법치적인 법의식이고 법치주의 몰락의 신호탄이다. 치외 법권을 허용하는 순간 법은 그 생명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내 편, 그리고 사안 권력에 대해서는 이런 법을 적용하지 마, 뭔가 예외적으로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가 법치주의의 몰락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한시적인 수권기관이다. 국민의 공감적인 가치인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 통합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권은 언제나 그 권력 행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가장 상위 가치에 두어야 한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기본권 친화적인 검찰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는 방향의 수사권 행사를 검찰의 일상적인 체질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어야 한다.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을 구별하고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수사하는 검찰권과 결별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허울 속에서 이루어진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뒤바꾸는 일은 그 동기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것이다. 즉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런 검찰개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이런 분석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헌법은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인 코미디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의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장치라고 스스로 홍보하던 야당의 인사 거부권까지 박탈하는 개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윤 총장 몰아내기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확실한 정권 호위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 후에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심산이다. 이것이 과연 선공후사를 강조한 대통령의 선공후사적인 공직 수행인가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한 원로학자가 아주 법학자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사태를 분석한 글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 10일 오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죠. 그러나 이분의 지적대로 한다면 그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헌법학자가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이 문재인 정부는 법치주의 몰락의 신호탄을 이미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